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법원에서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절차는 신청하고 보존처분, 포괄자 금지명령, 그 다음에 채무자 신문, 그 다음에 개시결정 나고 그 중간에 채권 신고, 채권 시부인, 채권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나면 이제 특별조사기일이라고 해서 채권 신고 기간을 도과하고 나서 뒤늦게 신고한 거라든지 채권이 변경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특별조사기일을 열고, 그 다음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이제 심리에 붙일 만한 그 법적 요건을 구비했는지, 심리를 위한 집행, 그리고 그 담보권자조에서 총액의 4분의 3 동의를 받았느냐, 회생 채권자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았느냐, 간이회생 같은 경우는 회생 채권자조에서 2분의 1 초과받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느냐, 결의를 위한 집행, 이렇게 인가날 그 절차가 세 가지가 병합해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럼 인가 결정을 받으면 이 즉시 이제 그 회생 계획안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 변경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A사가 있다고 치면 이제 10년 변제니까 총 10억 채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그 영업 이익이나 자금 수지상 그 30%밖에는 변제가 안 된다고 하면 3억이지 않습니까? 3억이니까 3천만 원씩 10년에 걸쳐서 갚게 됩니다. 3천만 원씩. 물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사실 여기에는 현가 변제율이라고 해서 다른 개념이 들어가서 금액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가를 받는 거죠. 인가를 받는 것이 회생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인가와 종결 사이에도 많은 사정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결정을 받아야지만 회생 절차, 법인 회생, 간이 회생, 일반 회생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거든요. 시체말로 법정 관리 졸업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가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종결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 개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90% 정도는 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개시 결정 받는 거는. 근데 개시 결정까지만 변호사가 업무 본다. 그럼 이 뒤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개시 결정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업무 범위 여기까지 딸랑하면 그 의뢰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인가 결정만까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가 이후에 그 변제 계획안 수정, 변경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전 변경이 생겨가지고 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뭐 새로 선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에서는 제대로 된 변호사 로펌 선임에서 업무 범위를 신청부터 종결 시까지로 정하는 것이 가장 의뢰인들이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종결 결정을 받아야지만 그간에 허가받고 썼던 자금 집행, 그 다음에 월간 보고, 반기 보고, 분기 보고, 반기 보고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안 하게 됩니다. 자기 이제 회사 맘대로 하시면 돼요. 대표이사 맘대로. 관리인 지위도 상실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졸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요 해에 3천만 원을 갚게 되거든요. 근데 영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0만 원만 갖게 되고, 아니 3천만 원만 변제하면 되고 1,000만 원은 회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죠. 2022년에 3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2천만 원 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변제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이제 2월에서 지원 소득금 붙여서 이제 빨리빨리 손해금액이 자꾸 증가하니까 지원선을 붙여가지고 자금 여력이 될 때 갚아야 변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결 결정까지도 인가 이후의 종결 결정까지도 장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인가 결정으로 가압류, 경매 붙었던 거 이런 것들이 실효된다고는 하지만은 보통은 압류 해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당 집행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알립니다, 보통. 그런 업무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업무 범위를 뭐 여기까지 특히 개시 결정까지만 하는 그건 거의 이상한 데고요. 그 다음에 인가시까지도 보통 많이 하지만 종결시까지 업무 범위를 정해서 약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이제 관리 처분 권한을 회사가 관리인 지위를 이제 상실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이전받게 돼서 회사를 이제 자기 의지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고 뭐 이런 경우 때문에 뒤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을 잘못하시는 거고 종결 시까지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수를 정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끝까지 회생 절차에서 불편함이 없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